수업 제목은 객체지향 개발론 및 실습입니다. 주로 이 과목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은 설계 패턴입니다. 설계 패턴, 디자인 패턴이라는 거고, 객체지향 디자인 패턴입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 가지 설계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설계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이 기존에 많이 있겠죠. 그런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패턴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적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패턴은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이렇게 함수처럼 뭐 정렬 함수다.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 자료 구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라이브러리에 만들어져 있죠. 그럼 내가 가서 필요한 걸 가져다가 쓰면 되는 건데 설계 패턴은 그런 건 아닙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코드 골격처럼 되어 있어서 내가 그 패턴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그 골격에 맞게끔 내가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그냥 쓰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설계 패턴을 주로 강의하는데 설계 패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는 설계 패턴들이기 때문에 객체지향에 대한 개념을 첫 두 개의 노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노트는 객체지향을 좀 아시는 분은 거의 다 아는 내용일 거고 두 번째 노트는 조금 더 객체지향을 좀 깊게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에 있는 객체지향 설계 원리, 이 원리들이 이 패턴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계 원리들을 알아야 이제 패턴이 왜 그런 이점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 두 장은 설계 패턴을 강의하는 건 아니고 객체지향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을 최소한 저랑 비슷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설계 패턴을 진행하기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리팩토링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리팩토링도 한 주 정도 리팩토링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또 리팩토링이 뭐다라는 거를 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개발할 때 이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돌아가더라도 코드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 살펴보고 그 내가 만든 코드를 동작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코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코드를 개선하는 작업을 우리가 리팩토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개발을 막 만든 다음에 리팩토링하고 만들고 리팩토링하고 이런 형태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큰 프로젝트를 전체를 만든다기보다는 조그만 부분적인 것들을 만들고 리팩토링하고 이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리팩토링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패턴, 리팩토링, 객체지향 요거가 중점이 돼서 설명해 드릴 거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좀 깔끔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잘 설계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설계 문제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문제들은 아닌 거고요. 예를 들어 보면은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프로그램에서 어떤 객체를 한 1000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뭔가 이 1000개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쓰기에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겠죠. 그러면 내가 많은 객체를 만들어야 될 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설계 패턴입니다. 내가 어떤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객체는 설계 과정, 그러니까 생성 과정이 되게 복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설계를 해야 효과적으로 요 문제를, 그 복잡한 생성 문제를 잘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설계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패턴은 우리 컴퓨터 공학에서, 프로그래밍에서 먼저 사용된 용어는 아닙니다. 이 설계 패턴은 원래 어디서 사용된 용어냐면은 건축학에서 사용이 된 용어예요. 그래서 건축학에서 건물들을 질 때 똑같은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서 잘 되어 있는 설계들을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할 때 요거 쓰자, 뭐 이렇게 갖다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제가 잘 모르지만 그게 이제 설계 패턴이고, 그런 개념을 이제 컴퓨터 공학으로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 개발에 적용한 게 이제 우리 분야에서는 이제 설계 패턴이라 그러고, 이 설계 패턴을 만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잘 정리한 사람들이 요 4명입니다. 뭐 감마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4분을 우리가 합쳐서 Gang of Four라고 부릅니다. 이 설계 패턴을 잘 정리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거기에 23개의 패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전에 95년도인가 그때 나온 책인데, 거기에 등장하는 설계 패턴이 있었는데, 그 뒤로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새로운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 있는 것들이 거의 현재도 많이 쓰고 있는 패턴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 거의 안 쓰여지는 패턴도 있겠지만 뭐 새롭게 추가된 패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23개 패턴들을 이번 학기에 좀 학습할 텐데, 이 23개를 다 여러분한테 자세히 설명드린 건 아니고, 제가 보통의 수업에서는 자체 교재를 좀 쓰는데, 이 수업은 제가 직접 만든 교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교재 하나를 씁니다. Head First Design Pattern이라는 교재를 쓰는데, 그 교재에서는 이 23개 패턴 중에서 14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14개 정도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나머지 그 패턴들도 간단하게 필요할 때 아니면 나중에 한번 모아서 총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설계 패턴은 코드를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우리가 재사용하는 거다. 많은 개발자들이 어떤 만들어낸 효과적인 해결책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많이 하죠. 인터넷 서칭 해가지고 다른 사람 코드를 보고 좀 바꿔가지고 내가 활용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 소프트웨어에서 해결해야 된 여러 문제들, 일반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설계 문제들도 기존에 어떤 다른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똑같은 어떤 문제들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 개발자들, 실력 있는 개발자들이 어떤 만들어 놓은 해결책들이 있는데, 그 해결책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형태가 바로 설계 패턴이 되겠고, 이 설계 패턴이 이제 객체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학습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를 하나 여러분들 얻게 되는 거고요. 실제 그 나중에 취업해서 현장에서 개발자로 일하게 되면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설계 패턴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요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데, 요 부분을 뭐 무슨 패턴 갖고 한번 만들어 봐라 라고 이렇게 오더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팀원들하고 상의할 때 요번에 요거는 이런 패턴을 적용해서 만들면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개발자들 간에 어떤 설계를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할지에 대해서도
의사소통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설계 패턴을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 패턴은 이제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보다도 상위 개념이고, 이제 요리에서 조리법과 비슷한 형태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김치찌개를 끓여야 된다. 그러면 요리법들이 있겠죠. 옛날부터 김치찌개 끓여왔으니까 그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해 쓰겠죠. 근데 약간은 또 내가 적용하다 보면 내 입맛이 좀 있으니까 조금은 다르게 적용해서 만들게 되겠죠. 큰 틀은 기존에 뭐 고기랑 김치를 같이 볶다가 뭐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기존의 레시피 방법을 쓰겠죠. 그게 바로 설계 패턴하고 비슷하다는 거고요. 라이브러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져다가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설계 패턴을 적용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클래스나 이런 것들은 제공해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설계 패턴 자체를 우리가 라이브러리에서 그냥 가져다가 쓸 수 있는 형태는 아니다. 뭐 정렬이나 뭐 이런 것처럼 다르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수업은 제가 자바를 가지고 계속 수업을 해왔습니다. 근데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다른 언어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습 과제나 숙제, 실습이나 과제를 할 때 이제 C++, 파이썬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를 쓰는 걸 좀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 파이썬은 객체지향 언어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객체지향 원리들을 이렇게 적용하기가 되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우리 C++나 자바처럼 접근 제어도 없고 private, public 이런 개념도 뭐 비슷한 건 있지만 되게 어색하고요. 그리고 얘는 또 그 뭐지? 그 오리 타이핑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폴리모피즘 같은 것도 되게 특이해요. 뭐 이제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 상위 타입 갖고 처리해야 이렇게 다양성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파이썬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함수만 그 객체가 갖고 있으면 그냥 전달해서 그 함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뭔가 공통 리모컨 이런 개념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이썬은 약간 쓰다 보면 이 패턴에 했던 얘기를 좀 적용하는데 되게 어색하고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하시겠다면 파이썬으로 하게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C++도 괜찮은데 C++는 또 너무 복잡해요. 그 어떤 객체지향 원리나 이런 거 적용하려고 그러면 빅5를 다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클래스를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러면은 복사 생성자, 뭐 이동 생성자, 뭐 거지고 다 만들어야 되겠고 포인터 써야 되겠고 막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객체지향에 좀 집중해서 편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그 해보려고 그러면 한번 패턴을 이해해 보려면 자바가 괜찮긴 한데 뭐 초이스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설명할. 근데 이제 그 본론적으로 막 이론을 설명할 때는 많은 것들은 이제 자바를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뭐 끝에 가서 C++에서는 어떻게 적용한다 이런 것들 파이썬 어떻게 한다는 거 설명해 드리지만 주는 관점은 이제 자바 갖고 많이 하니까 그거 생각해서 이렇게 언어를 초이스하시면 되겠고요. 뭐 한번 숙제를 C++ 냈다고 해서 계속 C++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제마다
다른 언어를 써보대요. 아, 요번에는 요 과제는 한번 파이썬 해볼까? 이러면 해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꼭 언어를 고정해서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패턴에 나가면은 이제 이제 패턴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드리고 실습을 진행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굳이 여기 수업 시간에 실습을 진행하는 건 그렇게 앞에서 뭐 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이제 고학년이고 그러니까 꼭 그래서 실습을 주로 제가 앞에서 간단히 설명하고 많은 거는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패턴을 적용하는 실습들을 단순하게 무슨 그 콘솔 응용 갖고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GUI로 많이 만들어 봤어요. 뭐 한 10가지 실습 패턴에 대해서는 실습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10개가 다 뭐 GUI로 하진 않지만 많은 경우 이제 GUI를 가지고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패턴을 적용해 보게끔 실습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바는 이제 자바 FX 갖고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C++나 파이썬을 쓰실 경우에는 Qt 라이브러리를 이제 쓰게 됩니다. 뭐 이 라이브러리는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금방 적용해서 써봤으니까.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로 코드들을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 쓰는 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기회 되면 Qt와 PyQt에 대해서도 뭐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패턴 쪽에 나가면은 한 주에 한 패턴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2시간 동안 거의 이론적으로 앞에서 제가 교재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패턴을 설명해 드릴 거고요. 패턴에 대해 설명할 내용이 좀 많으면은 그 2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습 노트에 대한 설명, 간단한 것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시간에 이전 실습에 대한 뭐 여러분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필요한 어떤 피드백도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겠지만 수업 시간에서도 필요하면 조금씩 그 피드백 관련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예제 중심으로 패턴을 설명드리고 제가 만든 그 실습 예제 가지고 그 패턴을 적용해 보는 형태로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총 10개인데 저 10개를 다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 시험 때 하나 정도 못 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7주에 해야 되는 실습 내용을 잘 못 하게 되겠고 나중에 뒤에 가서도 끝 부분에 있는 것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 교재는 이제 제가 그 설계 패턴과 관련된 파트에 있는 것들은 이 Head First Design Pattern이라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Head First Design Pattern은 되게 오래전에 또 나온 책이에요. 2004년도에 나온 책인데 얼마 전에 세컨드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 스스로 와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예제를 하나도 안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2판이 나온 이유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1판하고 2판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1판에 조금 부실했던 예제들을 아주 재미난 예제로 좀 바꿨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단지 그 당시 자바랑 현재 자바랑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주 패턴을 설명한 예제는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은 2판에 대한 번역서는 없는 것 같은데 아직
이제 1판의 번역서를 보시면은 책이 재밌어요. 이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관련 책들은 어렵지 않고 그림도 많고 그래서 한번 이런 책들은 그냥 갖고 계셔도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조교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래밍 과목이지만 이제 이 프로그래밍 과목을 그렇다고 해서 실습 시험 보지는 않아요. 그냥 이론 시험 2번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이 이론 시험도 뭐 설명을 쓴다기보다는 이제 간단하게 코딩, 손 코딩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실습 시험은 아니지만 이론인데 손으로 이렇게 좀 코딩하는 패턴들을 이해했는지를 코딩하는 시험이 될 거고요. 뭐 예년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제 과제를 내시고 이제 중간 기말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를 통해서 쭉 이제 자료들이 올라갈 텐데 교재는 자체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 드리진 않아요. 근데 뭐가 올라가냐면은 이제 교재에 없는 내용을 제가 이제 첫 2주는 설명하거든요. 객체 지향 관련된 부분. 그 객체 지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 파트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 교재는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과 관련된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들마다는 패턴을 요약하는 간단한 2-3페이지짜리의 또 PDF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매번 올라갈 거고요. 또 그 패턴을 설명하는 그 자료들, 코드들도 계속 올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라간 거 보시면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질의응답, 학생들하고 질의응답 했던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놨는데, 요 당시에는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해가지고 학생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의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질의응답이 상당히 많았어서, 그리고 괜찮은 질의들이 많아서 정리해 놨고요. 공부할 때 그 당시 어떤 질의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때처럼 EL에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를 많이 올려주시면 또 본인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은 가급적이면은 그 EL에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좀 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런데도 조금 개인적으로 질의응답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요. 처음 오시는 분은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요건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메일로 질의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질의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제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친구 맺고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 있거나 코딩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카톡으로 질의해 주시면은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매 장이 끝날 때마다 퀴즈가 EL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퀴즈들을 푸셔야 되겠고 정답률이 작지만 나중에 그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찍지 마시고 한 번쯤 내가 이번 장을 이해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질의응답에 퀴즈에 사용되는 그 문항들은 그 제가 PDF 자료로 별도 또 만들어서 드리고 있어요. 혹시 1장 노트를 교재 노트를 보신 분은 있겠지만 거기에 퀴즈가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퀴즈가 EL에 나갈 거니까 이제 문제를 미리
보시고 싶으시면 거기서 보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중간이나 기말고사 공부하실 때 퀴즈가 어떤 퀴즈가 있었는지 또 궁금해 하시면은 그 나가는 PDF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제. 과제는 이제 뭐 꼭 이클립스 안 쓰셔도 돼요. 이제는 이클립스 쓰는 것도 꼭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한 뭐 여러분들이 뭐 이클립스 안 쓰고 뭐 요즘 많이 써요? 인텔리제이나 뭐 다른 거 쓰고 싶으시면 편하게 쓰시고요. 단지 이제 조교가 채점할 수 있게끔 관련 소스들은 압축해서 주시면 돼요. 근데 이클립스를 쓰신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압축으로 엑스포트해서 올려주시면 편할 거고요. 근데 이클립스를 안 쓰고 다른 걸 쓰신다 그러면은 소스를 압축해서 주시면 저도 조교도 그냥 거기에 있는 소스를 가져다가 활용해 가지고 제가 돌려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파이썬도 뭐 마찬가지로 소스만 주시면 되겠고, 근데 C++의 경우에는 이제 Qt를 쓰게 되면은 뭐 Qt는 Qt가 뭐 비주얼 코드랑 연결해서 쓸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시는지 따라서 어쨌든 알아서 쓰시면 돼요. 쓰시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소스 파일을 압축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는 늘 이제 일반적인 과제는 정상적으로 뭐 제 수업에서 늘 그랬듯 일주일이 정상 마감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로 해결해서 이제 제출해 주셔야 되겠고 그 일주일이 지나면은 지각 제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가 되면은 마감이 되고 그 뒤로는 그 과제에 대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는 0점 처리가 될 거고요. 정상 제출 일주일이 지난 정상 제출 기간이 지나면은 저는 거기에 제출된 분들 걸 가지고 피드백을 만듭니다. 영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영상으로 만들지 않고 그냥 글로 작성해서 게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게시가 되고 나서 제출하시면 답이 많이 공개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평가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안해서 과제는 정상 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거를 놓치면은 가급적 빨리 제가 피드백 올리기 전에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피드백 올릴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제가 시간 나는 어떤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거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게 그 책입니다. 디자인 패턴 책. 근데 요 책은 인터넷 가면 그냥 웹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굳이 사볼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디자인 패턴 관련된 책이 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요 책도 제가 많이 활용을 해요. 그 패턴 설명드릴 때. 그래서 요 책은 뭐냐면은 리팩토링을 하는데 패턴으로 리팩토링을 하는 거예요. 기존 코드에 패턴이 적용이 안 돼 있는데 패턴을 적용해서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들도 각 패턴을 설명드릴 때 이제 그 어떤 리팩토링을 우리가 이 패턴을 써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나? 이 책이. 이게 세컨드 에디션인데 리팩토링 한 주 정도 설명드린다 그랬죠. 요 리팩토링의 퍼스트 에디션에 있는 그 내용 예제를 가지고 해요. 세컨드 에디션이 나왔는데 얘도 또 세컨드 에디션이 마음에 안 들어. 퍼스트 에디션은 요 리팩토링 책이 내부 내용이 자바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컨드 에디션은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자바 스크립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제도 그렇게 뭐 제대로 바꾼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주제만 똑같은 건데 주제만 바꿔가지고 하여튼 그 리팩토링 한 주 소개는 요 마틴 팔로가 되게 그 리팩토링 쪽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퍼스트 에디션에 있는 예제 좀 오래된 예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예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3주 첫 번째까지 패턴 소개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제 소개가 된 거고 그때부터 쭉 이제 패턴들을 소개를 할 겁니다. 한 주에 하나씩 정도씩. 또 어떤 패턴은 조금 단순하면 한 주에 패턴을 2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주에 아니면 중간 시험 끝난 9주에 리팩토링을 소개하겠습니다. 요거는 강의 진도 여건을 보고 중간 시험의 범위를 패턴을 여기까지는 충분히 강의가 돼야 되는데 이 강의가 조금 밀리면은 이제 리팩토링을 중간고사 이후로 넘겨서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이 수업은 여유 있게 강의 진도를 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습을 얼마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좀 해보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6주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15주에 시험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바, C++, 파이썬 쓰시면 되겠고요. C++는 뭐 여러분 쓰고 싶은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C++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한 환경에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Qt를 쓰려면은 그 Qt를 써야 되겠고 파이썬의 경우에는 이 Qt 라이브러리가 2개가 있어요. 파이Qt가 있고 파이사이드가 있어요. 근데 공식이 원래 파이사이드가 원래 Qt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아니라 파이Qt라고 하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그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둘이 뭐 그렇게 차이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인터넷에 그 많은 자료가 있진 않아요. 근데 뭐 할 때 뭐 파이사이 자료도 보고 파이Qt 자료도 보고 해서 만들긴 하는데 뭐 이렇게 써볼 때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GUI를 해보셨다 그러면. 그래서 파이Qt 한번 해보시면 그 나중에 한번 해보면 이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이렇게 써 있지만 어쨌든 뭐 이클립스를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C++도 원하는 거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파이썬도 원하는 아이디 갖고 하시면 돼요. 단지 이제 그 Qt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끔 Qt 라이브러리 설치하시고 이제 제가 보내드린 그 파일들을 실행할 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C++에서 이제 Qt 쓸 때는 Qt를 설치하셔야 될 거고 그 Qt를 설치하면 Qt가 자체적인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든 아니면 내가 쓰는 아이디랑 연동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아시면 연동해 가지고 Qt에서 제공한 아이디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즐겨 쓰는 아이디에서 쓰시면 되는데 잘 이클립스에서 저 Qt를 써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Qt 라이브러리 그냥 거기서 제공한 아이디 써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요 설치 매뉴얼은 제가 쓰는 환경 형태를 설치 매뉴얼은 만들어서 드렸으니까 똑같은 환경으로 쓰려고 하시면은 그 매뉴얼 보시고 설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가 파이사이드가 공식인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나온 건데 저는 이걸 안 쓰고
처음부터 예를 써서 예로 실습과 과제 소스는 PyQt6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파이사이드를 설치했으면은 위에 임포트 하는 부분에서 PyQt를 파이사이드로 바꾸시면 될 거예요. 그럼 코드 자체에서는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갔는데요. 예. 항상 그렇지만 이제 제가 강의 슬라이드도 이제 오랫동안 써왔던 슬라이드이고요. 실습 과제들도 오랫동안 해오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바꾸고 있고, 이번에도 하나 정도 실습 노트를 바꿔봤어요, 방학 때. 근데 혹시 이런 패턴들에서 특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실습을 이제 진행할 텐데, 혹시 그 실습에서 이런 주제 가지고 실습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다, 아니면은 더 유익할 것 같다, 뭐 이런 좋은 주제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항상 이 교재든 뭐든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제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도 1판, 2판 나오면서 2판에 새로운 예제를 가지고 못 만든 거예요. 이 예제 찾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좋은 예제들을, 생각나는 예제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수업을 개선해서 후배들한테 더 좋은 수업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